지난번에 헤이즐을 사용하시면서 한국에 정발된 피규어들을 대강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 사용해봤어요. 물론 아직 많은 피규어들을 소개드리지 않은 녀석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을 소개하기 전에 어떤 피규어들이 좋고 어떤 피규어들이 안 좋은지 순위를 한번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뛰어난 영티어는 뭐 누구나 다들 동의하는 부분인데 시라이 쿠로코가 아닐까 합니다. 이게 강한 피규어라는 게 물론 피규어들의 능력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 가지 파티에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있는 범용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서버에서 정발한 피규어 가운데서도 시라이 쿠로코, 미사카 미코토, 엠프러스 같은 브루베지나 전용 배지를 달고 여러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피규어들이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라이 쿠로코는 그 중에서도 속성도 좋고 소속도 뛰어나고 세팅할 수 있는 장비까지 많아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데다가 한 배로 받는 소속들이 많아서 다른 피규어들과 궁합을 짜기에도 좋고 높은 공격력을 이용해 상대보다 많은 데미지를 넣으면서 악몽 배지로 안정성을 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마음이가 편해요. 마음이가 어느 파티에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악몽 배지를 달고 어태커로 나가서 한 명을 먹기에도 좋고 속박을 활용하여 방해하는 역할로 나와서 견제하는 역할로도 좋고 단순 스위퍼로도 쓰이고 철침으로 상대한테 부가적인 데미지도 줄 수 있고 철침 전송으로 전개를 할 수도 있고 마기 일관성도 끊고 스노우 가든 공격도 반감으로 받고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 다음에 이어서 그 친구에 이어서 사용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동안 이 추세가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다른 파티의 주력이 되는 피규어, 예를 들어 마리 로즈 같은 피규어가 확 떴다. 그러면 얘에 대한 카운터가 늘어서 마리 로즈의 수가 줄어들고 그럴 수 있는데 얘는 범용성이 장점인 거라 얘 하나 보고 파티를 구성할 순 없는 노릇이니까 기껏해야 미사카 미코토 정도 넣을 수 있지. 그래서 현재 가장 사용하기 편한 돌격형 피규어는 시라이 쿠로코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시라이 쿠로코 미러저니아도 많아서 점수 대전 보니까 무슨 소멸 시라이 쿠로코 이 이상한 짓거리까지 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인데 게임 쉽지 않아. 진짜 여러분들 소멸 시라이 쿠로코 어지럽더라고. 한번 당하니까 소멸 시라이 쿠로코 젠장할. 그 다음 1티어에는 미사카 미코토와 엠프러스는 해당한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이것까지도 다들 동의를 해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피규어보다는 하나쿠마타나를 달고 다양한 파티에 들어가서 활약하는 피규어들이 범용성이 넓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시라이 쿠로코와 함께 이 두 명의 역시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피규어들이라 높은 사용률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미사카 미코토는 시라이 쿠로코에 비해서 선봉을 내세울 수 없고 화력형 피규어잖아. 어떻게 선봉으로 사용해. 여러분들 소속이 조금 뒤떨어지며 세팅할 수 있는 장비 역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엠프러스는 소속이랑 세팅할 수 있는 장비는 괜찮은데 내구형 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능력치가 뛰떨어져서 시라이 쿠로코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 호노카까지 고평가를 해요. 얘 역시 하쿠나마타나는 아니지만 날개배지나 한여름을 달고 다양한 파티에 들어가서 활약하기 좋고 무엇보다 능력치가 너무 깡패야. 난폭한 미사카 미코토 초전자포를 2번 버티고 대면에서 상대방 돌격이나 방어형 피규어를 먹는다던가 데드 마스터의 사신의 눈을 맞고 3분의 1도 안 단다던가 그러면서 데미지도 소소하게 잘 나오면서 최근 유행하는 그 미사카 미코토에 강하면서 돌격형 피규어에게도 타점이 있는 그런 피규어이기 때문에 고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피규어를 1티어에 넣어봤어요. 호노카가 능력치만 보면 1티어 이상인데 0.5티어는 되는데 시라이 쿠로코한테 약점이 찔러가지고 그게 문제야. 역시 시라이 쿠로코야 이런 젠장할. 다음은 2티어 평균보다 살짝 위에 있는 피규어들이죠. 늘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갈려요. 그래도 일단 대체로 제갈량과 엘릭시아까지는 다들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 생각엔 초선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피규어들 특징은 능력치는 우수한데 완전 개사기인데 범용성이 좀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순 없고 특정 파티의 역할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다소 고정되고 카운터 피규어들에게 쉽게 무력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좋을 때는 진짜 좋은데 안 좋을 때는 그냥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 티어인 겁니다. 그리고 이 피규어들 특징이 얘들을 쓰면 플레이가 좀 경직돼요. 최대한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한여름을 주고 그 능력을 발동시켜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데 이게 카운터 앞에선 얘들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죽기 싫으면 배치를 교체해야 되잖아. 근데 배치를 교체하면 능력 효과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좀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에 비해서 앞에 나온 애들은 어차피 선봉 혹은 스위퍼 주자로 나가서 1킬을 먹는 걸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여름 형태로 써도 좋고 소문 배지로 쓰기에도 좋고 스킬이 좋으니까 여차하면 그냥 소문 배지 없이 싸울 수도 있죠.
이게 1티어랑 2티어의 차이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헬렌하고 티아가 조금 억울할 수 있지. 제갈량이나 엘릭시아보다는 분명히 좋으니까 지금. 그래서 뭐냐 1.5티어 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한 이 정도 요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피규어들입니다. 이 정도면 사기 피규어에 해당을 하는 피규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나온 전체 피규어들 중에서 2티어 급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급 혹은 그 이하에 해당하는 3티어 딸이 피규어들을 골라봅시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PVP 대전에서 이제 트리오하고 금지된 반격이랑 좀 다르겠지만 PVP 대전에선 카미유가 SA사 사쿠라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 특징으로는 이제 패시브가 터진 상황 또는 특정 상황에서만 좋다는 거야. 이게 뭐냐? 0티어는 그냥 좋아. 어디든 다 갈 수 있어. 넣으면 돼. 파티 넣으면 최소 1인분 이상이야. 1티어는 좋아. 대체로 어디든 갈 수 있어. 대체로 취향에 따라서 넣으면 돼요. 2티어는 특정 안 좋은 상황 빼고는 좋아요. 근데 그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조금 발목이 잡혀. 근데 3티어는 뭐냐? 대체로 안 좋은데 좋은 상황이 있어.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깡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에서는 개깡패로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속죠. 아, 좋구나, 개사기구나, 완전히 풀스윕이 일상이네 하면서.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쓰면은 이제 막 뭔가 애매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피규어들입니다. 그런 놈들이에요. 그래도 1인분 정도 하는 피규어예요. 여러분들 장인 브랜드이라서 여기선 3티어더라도 다른 피규어들에 비해서는 우수한 편에 속해요. 좋지 여러분. 카미오 고정도 있고 배경으로 SP 수급까지 되는데 내구도 좋아. S에 있는 깡패족 깡패 무보정으로 기본 화력이 402만 6144이에요. 데미지도 엄청 세고 매혹으로 부족한 타점까지 보완할 수 있어. 얘는 진짜 요코의 영혼화까지 있었으면 1티어입니다. 1티어, 0티어까지 갈 수 있어. 개깡패였을 겁니다. 못 배워서 문제지. 사쿠라 여러분 퍼미션 기술을 가진 헬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다들 뭔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처지는 거죠. 차후에 상향을 받는다면 주요 기술이나 능력 하나씩만 받아도 SA가 영혼화 상태만 받아도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피규어들이에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약파리가 아니라 임마 아니라. 자, 약 이것입니다. 우리 4티어 여기는 우리 메간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린의 나머지 한 명은 저 사나다 유키무라까지는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나다 유키무라 B티어로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 들어갈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트리오에서는 아스타로드보다 좋다고 봅니다. 순서대로 이 정도 성능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요. 여기서부터는 뭐냐, 아까 3티어가 대체로 안 좋다가 좋은 상황이 오면 깡패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좋은 상황도 조정을 하면 은근히 많이 나와 한 10판 돌리면 한 3에서 4판은 깡패가 됩니다. 근데 얘들은 그 좋은 상황이 조금 가끔 나와요. 그리고 그 좋은 상황 다른 피규어라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메간, 이론상 상대의 데미지를 반사 데미지로 받아치면서 보호막과 자속 회복으로 뒤에 있는 지원, 마법, 화력형들을 보조를 할 수 있으면서 데미지가 은근 잘 나오니까 어태커 역할도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거 오카다 아야네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쓰다 보면 오카다 아야네가 더 세고 내구도 단단하고 스킬도 더 좋은데 그리고 오카다 아야네도 자신한테 보호막 부여, 자속 회복, 빙결까지 다 되는데 굳이 얘 써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게 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 상위 호환이 있는 거지. 상위 호환이. 우리 메간 소환물 만들어주면 이야 보호막이 커져서 반각 데미지 각도 잘 나오는데 소환물 보정받으면 보호막 데미지 끝내주고 1킬은 그냥 보장받는 거 아니냐? 우리 레베카가 소환물을 받으면 게임이 터집니다. 심지어 레베카는 장비 세팅을 읽을 수도 없어. 형태가 은근 다양해서 하쿠나 마타나도 있고 한여름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4티어 딸인 거고요. 아, 그래도 한때 상위권 피규어들이니까 능력치는 좋으니까 쓰려면 쓸 순 있는데 못 쓸 건 없는데 굳이 얘들을 써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피규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불쌍한 것들. 다음으로 5티어 딸이 쓰레기죠. 우리 5티어 딸이 제일 쓰레기 피규어 단독 꼴등. 우리 오피리아입니다. 얘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얘 왜 만들었어? 리에 비해 나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리에 비해서 데미지 내고 다 안 좋은데다가 연속 공격권이 없어서 결정력을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빙결이랑 중독이 되면 호시노 미즈키처럼 무한 배지를 주고 제갈량으로 돌풍을 만들어서 상대한테 방해하는 역할로도 쓸 수라도 있지. 그것조차 없기 때문에 둘 다 없기 없어요. 둘 다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감도 안 옵니다. 지금 진짜로 조만간 써야 되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억지로 화력형 어태거로 쓰자니 데미지도 안 나오는 거 그냥 미사카 미코토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소환물을 만들자니 PVP에서 소환물이 개쓰레기고 아니 얘는 스킬 데미지가 300만이에요. 300만. 화력에 조정을 안 한 에세이세 데미지가 약 400만 이상인데 오이와 회심 세트로 전부 다 때려박은 오피리아의 난폭한 스킬
스킬 데미지가 300만이에요. 결론적으로 쓰지 말라고 만든 거고, 폴을 가진 로리를 쓰고 싶다면 로리스를 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로리 저격수 그거 좋네. 로리 저격수. 간단히 최근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피규어들도 보고 갈게요. 네, 오카다 아야네. 상대가 어떤 피규어이건 든든한 방어형으로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현재 사용률 이제 사실상 TOP 10안에 해당하며 시라이 쿠로코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에는 한여름 빙결 요원으로 사용될 때 미러전을 의식해서 팬텀 5의 방어 조정이 있었는데 최근엔 미러전을 포기하고 내구를 빡세게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해야 돼요. 자세한 건 오카다 아야네 영상을 봐주시고 조만간 한번 오카다 아야네 영상을 리메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에디스. 아무도 안 사용했는데 그 콜라보 피규어들 때문에 잠시 사용을 안 했었는데 엘릭시아가 유행을 타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당연히 엘릭시아를 잘 맞기 때문에 난폭한 오해에 분노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에디스가 늘면서 상대의 에디스를 상대하기 위해서 유메의 채용률이 올랐어요. 아주 어지럽습니다. 이게 요즘의 시라이 쿠로코, 오카다 아야네, 엠프러스, 엘릭시아, 조금 더 따져서 카미유 이렇게 5명이 국룰이거든요. 이 중 3명은 거의 무조건 상대 파티에 있어 약속의 3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라이 쿠로코, 엘릭시아, 오카다 아야네가 굉장히 많아요. 주의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그 3마리가 약속의 3명이라 그래서 그 한 8판 돌리면 한 6판은 상대 파티에 있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해봅시다. 우리 미니어스 피규어 탑티어 시라이 쿠로코, 미사카 미코토, 엠프러스, 티아, 헬렌, 제갈량, 엘릭시아, 호노카, 그리고 요즘 아주 핫한 오카다 아야네, 카미유. 다 공통점들이 뭐야 여러분들? 강하다, 사기다, 맞는데 그거 아니야? 이 친구 여러분들 이 친구 공통점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 친구. 내 공통점은 저들의 공통점은 여러분들은 이 친구한테 강하다라는 거야. 이 친구한테 이 친구에 대한 타점이 전부 다 있어요. 강하다 말이야 이 친구한테. 이게 환경이 지금 개판난 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이 친구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피규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이야. 데드마스터, 손상향 이런 것도 엄청나게 좋은 피규어예요. 하지만 안 되잖아. 그 친구한테 힘듭니다. 힘들어 얘. 그래서 결론은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를 배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미니어스의 미래는 없다. 솔직히 지금 같아서는 초장기가 그립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왠 줄 알아?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보다는 비비안이 나으니까. 비비안은 그래도 디메리트 파티에만 나쁜 짓을 했지 얘는 무한한 나쁜 짓들을 할 수 있어가지고 뭐냐.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보다는 비비안이 더 낫기 때문에 초창기가 지금은 차라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약간 주옥 같다 그래서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끔씩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피규어들에 대해 과거와 미래 예측 그런 거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들 괜찮죠 여러분들? 배틀만 맨날 하는 것보다는 네 좋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보다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